어, 오늘은 그 람다하고 이제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그 시각화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람다하고 맵을 잘 다룰 수 있어야지 판다스를 잘 다룰 수 있고요. 그 판다스를 잘 다룰 수 있어야지 시각화하기 좋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돼야지 시각화가 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초적이라기보다는 그 가장 파이썬 문법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파이썬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람다가 진짜 엄청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근무를 할 때 사수가 이제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이었는데 람다가 한 2개 나오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막 할 정도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문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은 거의 좀 충격적인 문법일 텐데 그 충격 받는 게 이제 당연하고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파이썬 마지막 수업에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수업에는. 람다라는 거는 이제 그 모티브가 뭐냐면은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뭐 def하고 막 이렇게 그 정식으로 선언하면서 입력값 넣어주고 리턴 값도 이제 명시해주고 이렇게 많은 그 글씨를 쳐가지고 함수를 선언하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 입력과 이런 뭐 출력의 기능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에 x가 들어가면은 출력으로 x 플러스 1이 나오는 함수를 뭐 그냥 이름도 사실 만들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뭐 add 펑션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붙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거 몇 번 안 쓰고 이제 버릴 함수들 그러한 함수들을 그냥 순간적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이 함수 그 물체가 함수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 갖고 300 이렇게 넣으면은 뭐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냐면은 30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현이 되는 방식은 여기에서 화살표를 지우고 땡땡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게 뭐야 이제 싶으니까 앞에 람다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문법입니다. 그러면은 301이 나오죠. 만약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하고 싶다. 그래 마이너스 11로 하자. 그러면은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300에서 11을 뺀 289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람다 함수입니다. 어렵죠. x가 들어가면 x-1에 스퀘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x-2의 스퀘어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러한 함수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다시 한번 연습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거 전체가 이제 함수 오브젝트처럼 동작을 해갖고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그 2의 값을 넣게 되면은 2 빼기 2는 이제 0이니까 출력이 이제 0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는 방법이 화살표를 지우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다가 람다라고 써줘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함수 자체가 되죠. 지금 이렇게 하면 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까지가 함수 자체이고, 그렇죠? 요거는 함수의 입력값이 2라는 의미니까 얘를 지우면 그냥 함수 자체가 되죠. 이 함수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게 지금 함수 자체죠. 그렇죠? f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찍고 있는 예, 예. 싶어서요. 찍고 있어. 찍고. 실수하면은 제가 다시 찍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찍었거든요. 다른 거. 한 2번인가 다시 찍었어요. 이번 학기에. 자, 이제 요거를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를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람다 표현식 자체가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클래스 같은 데서 이제 생성된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방금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은 그냥 이거 자체가 함수 같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실행이 되는 순간 오브젝트라는 거는 메모리상에 뭔가 저장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름은 없지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를 내가 계산을 딱 해요. 이 표현식을 계산하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계산이 돼가지고 이 결과가 메모리상 어딘가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이 이제 결과를 내가 A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A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결과를 메모리 주소에서 끄집어내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름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함수 오브젝트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표현은 좀 익숙하진 않은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 람다 이제 x는 x-2의 이거이다. 제곱이다.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표현을 보면 입력에 x가 들어가고 출력은 x-2의 스퀘어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함수는 이제 뭐 f나 g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갖고 제가 그냥 여기 그냥 람다라고 이름은 익명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방금 써봤는데 요거 있죠. 요거가 그냥 통째로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2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함수의 이제 입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입력이 2가 되죠. 그러면 이 출력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2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다시 이번에는 4를 한번 넣어볼까? 입력이 4가 되면은 출력은 4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을 넣어볼까? 입력이 6이 되면은 6 빼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얼마야? 16인가? 마이너스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입력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출력은 마이너스 2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16이 되겠네.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제는 이 표현식에 내가 이름을 없이 쓸 수도 있는데 방금 이름 없이 썼죠. 근데 이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 자체가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 자체가. 그렇죠? 그 얘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쓸 수도 있는데 얘를 내가 이제
F라고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이번에는 F 아까 이제 여기 있던 거 다 넣어보면 F2 그다음 F4 F6 F-2 이렇게 하면은 위에 나왔던 결과가 그대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떤 구문이랑 지금 똑같냐면은 fx 이렇게 하고 리턴 x-2의 제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여기 이 def로 선언을 하게 되면 항상 내가 이름을 줘야 된다는 뭔가 이름을 뭐 add 펑션이라든가 뭐든지 하여튼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뭐 이 구문이 약간 그 복잡하죠. 이해하기는 쉬운데 칠 게 많습니다. 리턴 이런 것도 꼬박꼬박 쳐야 되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람다로 쓰면은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막 그 저는 거슬리지 않는데 이렇게 들여쓰게 되는 것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파이썬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 진짜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람다 문법은 아닌데 제가 아마 그 함수를 설명을 할 때 한번 이제 다룬 적은 있을 거예요. 그냥 조건부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 f라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요거부터 하자. x, y가 이제 입력으로 가가지고 출력이 이제 x가 y보다 크면은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y를 리턴하는 뭐 이제 요러한 그 함수를 내가 구현을 하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그냥 뭐 이게 그 거의 번역을 한 수준이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한글로 옮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함수를 내가 람다로 바꾸고 싶으면은 화살표를 땡땡으로 바꾸고 앞에 람다라고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를 만들어 갖고 내가 이거를 그냥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F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F에 1, 2 이렇게 하면은 뭐가 수행되냐면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X가 Y보다 클 때는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Y를 리턴한다는 거는 말이 이제 되게 어려운데 큰 값을 리턴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20 하면은 20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데 제가 이거 볼 때 이제 멘탈이 좀 깨졌어요. 처음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 람다 표현식 자체 있죠. 그러니까 x가 입력으로 가서 이제 x가 출력이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러한 함수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한 함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내가 이제 오브젝트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함수도 그냥 별도로 만들어요. 이번에는 x가 들어가면 x 스퀘어가 나옵니다. 얘도 오브젝트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콤마로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의 이름을 내가 fl이라고 펑션들의 리스트라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fl은 타입이 뭐예요? 리스트겠지 뭐.
리스트고 원소는 랭스는 2가 되겠죠. 원소가 2개 있으니까 랭스가 있으면 원소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 자체가 일단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함수예요. 여기에다 이제 100을 넣으면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을 넣으면 200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러한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스퀘어가 돼서 4만이 나오게 됐죠. 그렇죠? 여기에 그러니까 FL이라는 거에 두 번째 원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원소, 이게 첫 번째 원소, 이게 두 번째 원소인데 이게 인덱스는 0이고 여기에 인덱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F1 요게 의미하는 거는 여기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여기가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원소로 그 람다 익스프레션의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오브젝트들을 그러니까 임명 함수들을 리스트로 묶어갖고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왕 만드는 김에 하나 더 x는 이제 x 3승 요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에는 세 개의 원소가 있고 fl 0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항등 함수가 리턴되고 fl 1이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스퀘어 함수가 리턴되고 그 다음에 2라고 접근하면은 이제 세제곱하는 함수에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얘는 이제 리스트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포문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f에 2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출력을 해야지. 2, 4, 8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f가 이제 포문이 돌면서 여기에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해서 이 함수가 나오면서 이 함수가 이제 2의 입력을 받아서 2의 출력을 냈고 그 다음 포문에는 여기에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4가 출력이 됐고 그 다음 포문에는 여기에 접근해서 8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이제 희한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내가 그냥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요거라면 그냥 ABC가 리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해서 그거를 이제 S라는 애로 받고 그거를 이제 프린트해서 S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B를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33이라고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람다 x 이제 요렇게 오브젝트를 넣으면은 a하고 무슨 펑션이 이제 리턴이 되고 그렇죠? 요런 식인데 이 위에는 여기 있는 s에다가 내가 뭔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줬으니까 여기 함수가 적용된 결과들이 리턴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그 넘파이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한 100개의 숫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등강력으로 숫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거 랭스는 100이죠. 호 f in fl 이렇게 하면은 그 f의 x를 계산하게 되면은 그냥 항등 함수를 적용한 그래프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이제 계산한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거 출력하기 싫기는 한데 한번 출력을 해보면 많은 값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올 텐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순차적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점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 함수들을 가지고 내가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함수들의 딕셔너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논리로 딕셔너리 타입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원소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 두 번째는 이제 키를 F2라고 잡고, 아니다, F1이라고 해야겠다. 여기다. 요거는 사실 리스트를 이해하면은 그렇게 똑같은 논리라서, 그렇죠? 자, 이 딕셔너리에서 이제 포문을 돌리게 되면은 키가 리턴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F1, 2, 3의 키 값이 리턴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FD에서, 그러니까 딕셔너리에서 이 키로 이렇게 받으면은 함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쭉 리턴이 되겠죠. 여기에서 다시 x, 요거 자체가 이제 함수 오브젝트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이게 이제 거의 끝판왕입니다. 복잡한 그거의 끝판왕. 예제 7이 더 복잡하긴 한데, 예제 7은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저렇게까지는 제가 코드를 못 짜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 미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죠? 함수 g에 x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거 말고 컴퓨터로. 그냥 미분값 계산하는 거. g라는 함수 아무거나 일단 정의할까요? g라는 함수 x가 들어가서 x 스퀘어가 튀어나오는, 이제 이러한 함수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땡땡으로 바꾸고 앞에 람다를 쓰면 되는데, 내가 이거 이름을 g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요 g라는 함수, 그러니까 x 스퀘어로 수행하는 함수가 이제 있고, 여기에 2라고 하게 되면 4가 나오고, 3이라고 하게 되면은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g라는 함수의 도함수는 뭐냐면은 gx는 지금 x 스퀘어잖아요. 그 g 프라임 x는 뭐가 되지? 2x가 되죠.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g라는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내가 gg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2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gg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선언을 할 수가 있냐? 우리 이제 함수, 그러니까 미분의 정의에서 f 프라임 x가 이제 이게 대충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x0라고 할까? 아니 그냥 x라 하자. 이 수식이 더 익숙할 것 같아요. h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죠? 안 보이네? 이렇게 되죠? 이거 배우셨죠?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함수를 그냥 치면 돼요. g라는 함수는 이제 g의 도함수를 의미하는데, 람다 g의 x 플러스 일단 진짜 되는지 한번 봅시다. g에 만약에 내가 그
3이 지금 9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3에서의 미분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6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h는 이제 되게 작은 값이죠. 0.001 이제 요런 값이고 마이너스 g의 3. 요 수식 보고 그냥 f를 g로 바꿔갖고 치고 있습니다. 나누기 h니까 0.001 이렇게 하게 되면 6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3에서의 미분값이 아니고 5에서의 미분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이제 12 계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5로 바꾸면 12 계산이 되죠. 물론 정확하진 않지. 근데 그냥 대충 계산이 되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x가 들어가게 되면은 입력이 이제 x로 들어가면은 출력이 얘가 튀어나오는 함수를 구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땡땡으로 바꾸고 람다를 써주고 앞에다가 이러한 함수를 내가 지지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지의 2는 4가 되고, 그쵸? 지지의 3은 6이 되고, 지지의 4는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ex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게 되죠. 지지 안에는. 그쵸?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예비학습을 끝나고 지금까지가 예비학습이에요. 지금까지가 예비학습이고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뭔가 지지라는 도함수를 내가 람다로 정의해 가지고 여기에 값을 입력하면은 뭐가 값이 리턴되는 형태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풋이 어떤 밸류고 아웃풋도 어떤 계산된 밸류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인풋을 함수 자체로 넣어요. 그리고 아웃풋도 함수 자체로 나오는데 어떠한 함수 g라는 거를 내가 인풋으로 넣으면은 지지라는 그 도함수가 리턴되는 그러한 구조를 짜고 싶습니다. 그러한 함수 이름을 이제 미분이라는 그 이러한 변수명으로 선언을 할 거고 미분하라. 이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은 임의의 함수 g를 입력으로 받으면 지지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오랜만에 우리 이제 정석대로 함수를 df를 써서 데리베이트 이건 이제 이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함수잖아요. 무려 미분을 하는 함수니까. 그렇죠? 입력이 뭐가 돼야 된다고? 임의의 함수 g가 입력으로 오고 출력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지지 뭐 이런 게 출력으로 되면 되는데 지지가 뭐지? 얘잖아. 지지라고 하면 얘가 못 알아들을 테니까 요거를 리턴하면 되겠지. 놓쳤어? 아, 그쵸. 여기 위에 선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언을 안 했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요 함수 오브젝트 자체를 요렇게 리턴을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죠. 그쵸? 요렇게 하면은 미분을 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제 g라는 펑션을 임의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가감하게 뭐 코스 사인 x가 들어가면은 사인 x가 이제 리턴이 되는 이제 요러한 함수를 내가 g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의 도함수는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계산이 아니고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x를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6.28 이렇게 1000개의 옵저베이션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x에 gx를 그리면은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사인을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고 배웠지? 코사인이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x의 gg의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코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번에는 두 번째 사용 다항함수를 미분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g의 이제 제로라는 거를 내가 람다 x 3승인데 이게 이제 한 번 미분하면 3x 스퀘어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은 6x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6분의 1을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1 한 번 미분한 애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 뭐지? 2분의 1의 x 제곱이 되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g2라는 애는 이제 g1을 다시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2분의 1의 x제곱을 미분을 하니까 x가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00 정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플러스를 해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3차 함수 모양이고 요거는 한 번 미분한 2차 함수 얘가 이제 1차 함수가 되겠죠. 요 그래프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예비학습이고 여기서부터 코드였죠.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람다를 여기에 입력이 지고 그쵸? 이 함수를 잘 보니까 입력이 지고 출력이 요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써보면은 입력이 지고 출력이 얘잖아. 그쵸? 이것도 그냥 람다로 받읍시다. 이렇게 하면 받아지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면은 똑같은 코드가 되죠. 그쵸? 똑같은 코드가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딱 주면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만드는 사람은 쉬워. 왜냐하면 내가 다른 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딱딱 바꿔가면서 하니까 만드는 사람은 쉬운데 읽는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그래갖고 람다 한 두 번 있으면은 머리가 막 아프죠.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그 함수 선언문으로 그냥 풀어가지고 한번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이게 머릿속에 막 구조화돼가지고 이렇게 막 코드가 돌아다니는 사람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콩고 전공도 이제 안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 개쓰기는 한데 제 주변에 다 그렇거든요. 이 더블 람다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람다를 쓰고 그거를 이제 대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예제 6번에서 했던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코드가 너무 좀 너저분하니까 그걸 좀 고치고 이제 길이를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한 표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람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같은 경우는 그 일단 개념이 뭐냐면은 람다도 개념 잡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맵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람다보다는 나아.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되게 원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어떠한 원소별로 내가 각각 적용이 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 원소별로 그 함수를 이제 각각 적용하고 싶으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게 그 포문 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문을 안 돌려도 되게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인데 그 맵하고 f라는 이제 함수를 내가 x1, x2, xn이라는 이제 리스트에 이렇게 쭉 전달을 하면은 이렇게 쭉 전달을 하면은 이게 어떠한 연산이 되면 좋겠냐면은 이씨 이거 쳐놓을 걸. 아 이거 내가 입력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f가 각 원소별로 각각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거를 실행하면은 요런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게 개념이에요. 어떻게 쓰냐면 x를 그냥 뭐 1, 2, 3 요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f라는 애를 x가 입력으로 가면 x 플러스 이제 1이 되도록 이러한 함수를 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 있는 f를 곧바로 x에 적용을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스트니까. 물론 이제 넘파이로 바꾸면 되긴 하는데 넘파이를 그냥 쓰지 않고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x의 각 원소 이렇게는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리스트 전체 브로드캐스팅 궤도는 내가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원소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원소별로는 연산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y를 만들고 싶습니다. x가 들어가서 f라는 함수가 취해지고 그 결과로 이제 y가 되는. 그러면은 웹 하고 그냥 fx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리고 이 f라는 함수를 x에 있는 요게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내가 전달을 할 텐데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풀어가지고 각각 적용한 다음에 뭐를 만들어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은 2, 3, 4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저장됐다고만 하고 뭐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리스트로 타입을 바꿔주게 되면은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y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이 넘파이를 쓰지 않고 꼭 뭐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포문을 돌리면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편합니다. 이게 빠르게 구현하는 이제 방법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 똑같은 문법인데 여기에서 f 대신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넣어요. 내가 적용할 함수를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맵에 이제 첫 번째 원소로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에는 이것도 뭐 이렇게 x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바로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2, 3, 4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위의 과정이 한 줄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컴프레hen션 알죠? 리스트 컴프레hen션 그거를 써서도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애매하다고 한 이유는 컴프레hen션으로 구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맵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함수를 선언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에 내가 뭐 xi라는 애를 이제 포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1, 2, 3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리스트가 포문이 돌아가면서 xi가 받아지고 xi가 1, 2,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2 이렇게 되면 2, 3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 있는 애에다가
각각 fx를 적용해서 원소를 만들게 되면은 2, 3, 4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y 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도 돼요. 좋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거를 두 줄 써야 된다는 그 단점밖에 없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러한 그 리스트가 이제 풀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x라는 거를 이제 풀 텐데 풀어졌을 때 그 각각 이제 원소에 해당되는 변수가 xi라는 그 변수가 일단은 존재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이 그 포문이 돌아가는 인덱스를 설정해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가독성도 있고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얘하고 똑같은 코드는 이거 자체가 오브젝트니까 지우고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가 아마 초보자들이 많이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y라는 거를 만들고 싶단 말이야. y에다가 내가 원소를 넣을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1, 2, 3을 넣을래. 1, 2, 3. 그 다음에 f라는 거는 뭐 대표로 선언해도 되고 우리는 이제 람다는 마스터 했으니까 람다 x 플러스에 이렇게 f를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for xi in 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y에다가 내가 이 리스트에다가 각각의 원소를 어펜드 할 건데 f의 xi 요거를 이제 계산한 값을 하나씩 추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오죠. 이게 왜 최악이냐면은 이 지금 요런 연산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함수를 원소별로 적용해야 될 일이 아마 판다스 다룰 때 비일비재할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원소 뭐 빼가지고 컬럼 빼갖고 저장을 해갖고 이렇게 폼을 돌리고 있으면은 진짜 하나도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그래 이렇게 구현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더 최악. 저거보다 최악일 수 있냐? 최근에 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에 그러니까 xi in x 이렇게 하면은 x에는 각 원소에 접근해 갖고 여기들에 있는 그 원소들이 1, 2, 3에 툭툭툭 빠지는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for i 이제 i라고 쓰고 i가 이제 몇 번 반복되냐면은 length x에 이제 그러니까 0, 1, 2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폼을 써야 되니까 range 이렇게 이제 써줍니다. 그 다음에 f의 x의 i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와 같은 요거는 이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맵을 써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 잘 알죠, 저도. 예를 들어 이제 x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 f의 x는 당연히 이제 계산이 안 되지만 넘파이로 바꾸면 되죠. 이러면 되잖아. 이거를 다시 리스트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함수들이 브로드캐스팅이 항상 지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이 되면 지원이 되는 대로 쓰면 돼요. 그거를 이제 쓰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 예제 1번에서 끝내려다가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 갖고 이거를 막 급하게 막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그 문자열을 입력을 놓고 대문자이면은 true 그 다음에 소문자이면 false 이렇게 이제 리턴하는 예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입력이 뭐 A, B, C, A, B, C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출력이 이제 뭐가 나오면 좋겠냐면 대문자이면 true, 그 다음에 소문자면 false, 이제 이렇게 리턴이 되는 애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 그 하나의 스트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스트링이 있으면은 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어퍼를 쳐가지고 아니지 이거는 어퍼로 바꾸라는 거고, 이게 이제 대문자면은 true가 나오고 여기 있는 게 뭐 이렇게 소문자면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거든요. 요런 메소드는 그 스트링에 소속된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각 원소에만 적용이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A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원소에는 적용이 되는 메소드이지만, 적용이 되는 어떠한 기능이지만 그걸 이제 통째로 묶었고 브로드캐스팅 기능은 제공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럴 때 맵을 쓰면 편리하다고 했죠. X를 그러니까 그 A, B, C,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를 알고 있죠. 이거는 남겨놔야 되겠다. X를 A, B, C, A, B, C 이렇게 만들어요.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리스트로 바꿔줍니다. 똑같죠? X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TTT, FFF 이런 식으로 나오겠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이제 수행하는 이제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함수는 내가 어떠한 그 스트링 단독으로 이런 A라는 스트링이 올 텐데, 포문을 돌리면서, 그렇죠? 이 스트링이 요거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판별해갖고,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소문자이면은 F가 나오고, 그렇죠? 대문자이면은 true가 나올 텐데, 그냥 그 값들이 결과가 되면 되죠, 그렇죠? 이 함수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람다를 선언해주고, 이 함수를 이제 F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Y는 그런 맵 fx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y는 뭐 이상한 게 나올 텐데, 얘를 이제 리스트화 시키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y 이렇게 같이 보면은 그 입력이 ABC, 스몰 ABC가 들어갔을 때 TTT, FF가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만. 제가 이제 2시간 더 해야 되죠. 이번 주 월요일에 그거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 강의 노트에 제가 이어서 그냥 그대로 만들게요. 이게 예제가 좀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강의 노트에는 3시간 분량의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겠죠.